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기록에서 공동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조사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24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김토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김토건은 진술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피고인 이달수에게 얘기합니다. 피해자 박대우를 협박한 칼은 피고인 김토건에게서 받은 것인가요? 예. 이러면서 김토건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죠. 그죠? 이때 이 진술이 이달수의 진술이 김토건한테 증거로 쓰이는 거잖아요. 예? 이달수의 진술이 이달수한테 증거로 쓰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건 이달수의 진술이 김토건한테 증거로 쓰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쟁점인 거예요. 그죠? 이때 중요한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뭘 확인해야 돼? 공범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공범이면 증인 적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피고인 신문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공범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증인의 지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증인 적격 정리한 거 기억하시죠? 공범은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증인 적격이 없고 무슨 지위에서 해야 돼요?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을 해야 됩니다.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을 한다는 것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둘이 공범이 아니게 되면 공동 피고인이지만 김갑동과 김토건하고 이달수는 공범이 아닌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이 없고 진술 거부권이 없으면은 증인 적격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증인의 지위에서 모든 진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 증인 적격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강도와 관련되어서 진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갑 이달수하고 김토건이 강도의 공범이에요. 김토건은 교사범, 얘는 정범. 이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지위에서 해야 돼? 공범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위에서 하는 게 지금 맞는 거죠. 그죠? 맞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달수가 김토건의 다른 범죄, 공범이 아닌 범죄를 얘기할 때에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 교재로 제 프린트물로 돌아와서. 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공동 피고인의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 자체는 증거 능력이 있으나 문제는 그 조서의 진술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공범인 경우, 그죠?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자백이나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독립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이 경우 공범은 증인 적격이 없으므로 피고인 신문으로 진술을 취득해야 되고요. 다만 판례는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변론을 분리해서 증인 신문이 가능합니다. 지금 24페이지에서 김토건하고 이달수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판사가 변론을 분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변론을 분리하고 이달수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제 실무에서는 대부분 증인으로 세워요. 공범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변론을 분리하잖아요. 문제는 실무는 다 변론을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공범자들을 다 변론을 분리하고 증인으로 세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변론을 분리하다 이런 말이 공판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그걸 정리하고요. 그래서 기록에서 변론이 분리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 맨 밑에 따라 그러나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가 되고 다만 병합 심리된 것일 뿐인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 대표적인 게 절도와 작물이죠. 그죠? 이때에는 증인으로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증인으로 해야 돼요. 따라서 선서 없이 한 공동 피고인의 공판정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즉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할 수가 없습니다. 공범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컨대 쌍방폭행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나 절도와 작물범이 공동피고인인 경우. 자, 쌍방폭행은 공범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얘를 때리고 얘가 날 때린 건 둘이 공범이 아니지. 공범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쌍방폭행의 경우나 절도와 작물범의 경우에는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문의 형식으로 얻어낸 법정 진술은 그 자체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시고요.